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류가속도, 순간가속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래 안 맞는 그런 선택도 약간 좀 있어요. 하지만 자관 그 문제를 한번 어떻게 다룬가. 첫 번째 예제 4번은 뭐냐면 4일은 자, 상하면의 동그란 원판에서 양쪽에서 u라는 속도로 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눌려주고 있으면 원판 삥 돌아서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유동이. 그럼 뭐 어느 순간 h라는 순간에 h까지 내렸을 때 처음에 h 제로에서부터 양쪽에서 밀어서 시간에 따라서 h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직 질량 보존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비압축성이니까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때 유를 삥 들어서 옆으로 나가는 유속은 어떻게 되냐면 유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파이 dh 옆으로 빠져나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원주가 파이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격 h고 옆으로 R 방향으로 나가는 게 v라는 속도로 나가겠죠. 그러면 양면에서 눌려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죠? 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리고 양면에서 내려오니까 2배의 u가 되겠죠. 2배의 u, 좁아진 만큼이. 그래서 v는 이거로 어떻게 표시되냐면 밖으로 나가는 반경방으로 나가는 속도는 쪼르르 1이 넘겨주니까 h분의 ur이 됩니다. h분의 ur 뒷골에서 전부 나눠주니까. 자, 여기 r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2 나누고 2분의 t가 r로 표시된 거예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대류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시린데칼 좌표에 대한 가속도 우리 유도한 적이 없어요. 유도한 적이 없지만 자관 속도 v에다가 델 r에 델 v다. 여기 유도한 적 없지만 그냥 카테시안에 대해서만 s에 대해서 했었죠. 하지만 자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넣어봅시다. h분의 ur r에 대해서 편미분이 h분의 ur이니까 뭐가 남아요? u는 상수고 h도 상수니까 h분의 u만 남겠죠. 그래서 h제곱에 u제곱에 r. 자, t로 다시 표현하면 2h제곱에 u제곱 t. 그래서 이거보다 대류 가속도다. 자, 순간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델 t로 u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델 t로 h분의 ur이면 u하고 r은 t하고 상관없는데 h가 상관있죠. h가 뭐냐면 h0 마이너스 2배의 ut의 t의 함수. 자, 해서 이거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주면 분모를 미분해야 돼요. 분모를 미분해야 되는데 우리 미분할 때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분모를 그냥 마이너스 1승 해갖고 마이너스 1승에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에 여기에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돼서 분모로 들어있는 거죠. 분모로 들어있고 안에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u가 남죠. 마이너스 2u. 그래서 아까 본래 나온 마이너스에다가 곱해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표시를 하면은 h의 제곱에 u제곱 t가 되겠죠. 여기 h2가 아니고 h제곱이. 이거 녹음하기 전에 오타가 있는가 엄청 열심히 봐도 맨날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맨날. 자,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이런 노즐 컨버지하는 노즐에 유량 Q가 처음에 Q0에서부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자, T는 0.06세크일 때 이 X방향으로 가는 속도 변화율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유동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순간가속도, 대류가속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Q0는 이렇게 되고, Q1은 이렇게 되고, T0, 저 분모에 있는 T0는 이렇게 된다. 이때
이때 1차원 유동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사실은 2차원 유동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흑수와 방향으로 있는데 우리는 중 1차원 유동이라고 그래요. 중 1차원 유동. 그래서 자, 일대 각 단면은 뭐 여러 가지를 구해봐라. 자, 유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t 대입하면 그대로 그냥 유량 함수는 감도 봤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는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 순간의 그 위치의 속도는 2.194m/s다. 순간 가속도, 자, 델 t로 미분해주라. 델 t로 미분해주는 거는 여기 속도가 a분의 q고 여기 t 함수 그대로 있으니까 이 앞에 계수만 달라붙는 거죠. 계수만 달라붙으니까 가속도는 뭐 m/s되고 해서 나온다. 대류 가속도를 구하려면 그 위치에서 속도 변화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대류 가속도는 그 위치에서 속도에다가 대류 가속도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당연히 다니는 가속도니까 순간 가속도가 됐던 대류 가속도가 됐던 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간 가속도, 대류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자, 이번 섹션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유동 방정식을 모델링한다 그러죠. 우리가 자연현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그란지안 방법과 오일러리안 방법. 오일러리안 방법이 있습니다. 라그란지안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입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입자를 또 어떻게 따지면 당구볼 굴러가는 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최초에 t는 니꼬로 t절을 해줄 때 각 위치. 자, 각 위치. 우리 강의실 그러면 강의실에 어떤 유동을 풀고 싶다. 그럼 유동이 이 강의실 내부만 푸는 게 아니라 강의실 내부에서 흘러나가는 모양을 우리가 저기 어디 공장에서 저기 굴뚝에서 저기 연기가 나오는데 거의 연기는 대부분 그 수증기예요. 근데 뭐 은물질이라고 또 우기면 안 되고. 자, 해서 그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풀려면 뭐 광주 시내를 다 풀고 뭐 어디 뭐 다 풀 수도 없고 그거를 줄줄줄줄 쫓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초의 독립변수는 뭐가 되냐? t는 니꺼리 t제로고 독립변수는 뭐가 되냐 하면은 시간 t, 시간에 따라서 각 위치에 있던 x0, y0, t0에 있던 입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겁니다. 시간 t하고 x0, y0, z0. 자, 그 입자가 어디로 갔는가 따져보는 x, y, z는 뭐가 돼요? 정속변수예요. 정속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자, t하고 t는 t0가 아니고 t하고 x0, y0, z0. 그 t0일 때 있던 입자. 자, 해서 독립변수. t는 이걸 t0는 이제 척이 조건이 되는 거죠. 척이 조건. 그 입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체값 변수가 뭐가 있었죠? p, 로, t, u, v, w 6개. 카테시안 차표로 따지면 그 다음에 x, y, z 미지수가 9개. 그러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9개가 필요하죠. 9개 식이 필요하다. 자, 해서 여기 파티클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궤적을 쫓아간다. 9개. 자, 오일러리안 방법은 뭐냐면 오일러리안 방법. 자, 여기는 이제 어느 공간 이 방 안에서의 유동만 풀고 싶다. 또는 방 안에서 온도 분포만 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자, t는 니꼬로 t0 척이 조건을 주는데 시간은 당연히 독립변수고 각 위치에 대해서 각 위치를 기준으로 그냥 식을 만드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뭐가 되냐면 t, x, y, z예요. 자, 그러면 저기 정속변수는 뭐 있죠? 저 지배방지식 관련돼서 이럴 때 P, 로, T, U, V, W 6개 원래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동은 그냥 오일러리안 방법으로 풀어요. 오일러리안 방법으로 풀고 그렇다 해서 뭐 오일러리안 방법과 라그란지안 방법과 해가 틀리냐면 그게 아니고 당연히 같아야죠. 그걸 서로 변환해주면 이거를 이렇게 뭐 오일러리안 방법으로 있던 식을 자 여기다 변수를 이렇게 처음에 t로 전부 변환해주면 x, y, z를 뭐 정속 변수로 변환해주면 x처럼
벌레식이 나오는 거예요. 벌레식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장의 굴뚝의 유동이 어디로 가는가 따져보겠다. 또 할 때, 그 다음에 또 파도가 파이터에 부닥치는 유동을 풀겠다. 또 가끔 트랩이 옛날 방법 보면 우유방울이 이렇게 떡 떨어지면 왕관 모양 이렇게 되는데 그런 유동을 풀겠다. 그러면 오일러렌 방법은 안 돼요. 서로 위치가 다른데 경계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라그란지안 방법을 푼다. 근데 우리는 라그란지안 방법으로 하는 거를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오일러렌 방법, 기본적으로 오일러렌 방법을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동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유동함수라는 것은 우리 유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유선을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유선은 유량이 흘러가는 모양의 함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차정 유량을 표현합니다. 차정 유량, 비압 특성이기 때문에 차정 볼륨 레이트, 차정 유량이고, 그러면 두 유선 사이에 유량 함수의 차는 뭐냐면 두 유선 사이에 흘러가는 차적 유량이에요. 차정 유량.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성 유동이 되면 이게 비압 특성이니까 로가 상수니까 그거 나눠서 차정 유량으로 표시하는데요. 그 비압축성 유동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압축성 유동이면은 그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차정 유량으로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질량 유량으로 표현합니다. 질량 유량. 그러면 어떤 유동이 이 두 선 사이에 흐르는 유동을 정의하려면 자, 속도는 이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거예요. 속도는 유선을 따라서 가고 우리가 이 사이를 접근을 하면 여기 수직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접근이 아니고 어느 이미선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면을 통과하는 수직 성분, 이 면을 통과하지 않는 여기는 접선 방향에 있는 거는 이 면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의 차이는 자, 수직으로 따가면 최단거리지만 이렇게 비슷하니 그냥 유량을 측정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유량의 측정은 V 속도 성분에다가 TS는 임의점에서 임의점입니다. 임의점에서 XY 잡혀서 여기서 분모 벡터가 어떻게 돼요? 이쪽 이렇게. 그러면은 속도 성분은 UI 플러스 VJ, 이게 유선이 가는 선이에요. 이 단면을 가로지르는 TS 성분은 S처럼 이렇게 자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뒤쪽에 표현되는 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더투 프로덕트 해주면 U의 TY 마이너스 V의 DX 여기 벌써 부호가 바뀌었네요. 여기 부호가 잘못 설정이 됐어요. 마이너스 DX고 플러스 TY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페이지를 녹음을 한번 건너뛰었더니 잘못 삽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삽입이 중간에 도로 끊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하고 있는데 자 해서 그 다음에 dp를 잔미분으로 표현하면 x 성분에 대한 미분의 dx, y 성분에 대한 dy 두 개 뒷고루 관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dy로 미분한 항은 여기 u는 뒷고루 dy분의 dp v는 뒷고루 마이너스 델 x분의 델 p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유동함수와 유동속도. 그 다음에 아까 유동함수는 뭐라 그랬죠? 실제 있는 함수라고 했죠? 실제 있는 함수. 어떤 속도 분포가 주어졌다. 속도 분포가 주어져서 이게 그런데 유동함수를 이게 적분을 해봤더니 속도 분포는 있는데 함수가 같은 함수가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유동의 함수가 아닌 거예요. 유동의 함수가 되려면 유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속도 분포 UV가 유동의 속도 분포가 되려면은
그게 유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이제 y-방향으로만 1차원 유동이라고 따졌을 때 이렇게 y-방향으로만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x-함수 놓고 그냥 유동함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적분이 y-방향으로 적분을 해주면 그게 사이에 있는 볼륨 유동이 되는 겁니다. 볼륨 유동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강조하는 거는 자, 유동함수라는 것은 실제 있는 함수이고 이게 어떤 속도 분포가 유동의 속도 분포로 정의가 되려면은 이처럼 이렇게 뭐 어떤 유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뒤쪽에 가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유동 함수가 되고 유동에 관한 속도 분포가 되고 안 되는지. 근데 이 유동함수는 우리는 이제 단순한 XY축으로 해서 2차원에 대해서 한 거고요. 자, 3차원일 때도 같은 겁니다. dp는 이꼴이 0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 p는 이꼴이 0이라는 얘기는 제로란 얘기는 한 유선이다 이거죠. 이렇게 유선. 표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사실은 속도 방향이 유선이죠. 속도 방향이 UVW 가는 방향이 이렇게 UVW 이렇게 가는 방향이 XTX, TY 속도 성분이죠. 속도 성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비례 관계가 같다는 게 이게 유선 함수입니다. 이게 미분으로 표시됐으니까 그 자체가 미분 방정식이에요. dx, dy 관계, dy, dz 관계. 사실은 식은 세 개지만 독립된 식은 미끄럼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선을 하나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 대해서는 유동함수 표현을 잘 안 써요. 특별한 경우만 쓰는 거고요. 2차원 공간일 때는 심플한 이 선 하나로 표현되니까 아주 쉽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함수, 다시 강조하는 거는 유동함수는 어떤 유체의 속도 분포가 성립하려면 그 속도 분포가 유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녹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 유동이나 비회전 유동이나 회전 운동이 자, 유체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회전 운동이란 건 뭐냐면 회전 운동이라는 거는 점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 펜으로 잘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 자, 한쪽이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동이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한쪽이 잡고 있으니까 바닥에 점성에 의해서 자, 이게 회전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자,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 점성을 나타낸다. 회전이라는 건 점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점성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뭐 때문에 걸어다니죠?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바닥하고 신발하고 그 점성 때문에. 자, 얼음판 위를 그냥 양쪽 다 뭐 미끌미끌한 걸로 해갖고 걸어가라고 하면 못 걸어가잖아요. 사실은 점성이 있어서 손실이 있는 것 같지만 손실이 아니고 점성이 없으면은 비행기도 못 떠요. 비행기의 저항인 것 같지만 점성 때문에 회전이 생기고 회전 때문에 양력이 생기고 우리 베르니 법칙 뭐하고 할 때 나중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하겠지만 자, 점성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것도 표실 안에서 이 디시페이션이 안 돼요. 디시페이션, 소산, 마찰에 의해서 점성 때문에 그게 그 소음도 없어지고 또 계속 반사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내에서 점성이 없으면 한 번 떠든 소리가 계속 반사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동네 소변이 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성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거죠. 점성이 항상 손실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점성 그 자체가 모든 현상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회전유동을 따질 때 어떻게 한다? 자, XY 주등에 이런 사각형 셀이 있다. 그러면 이 사각형 모양이 얼마만큼 흐트러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원점에서 U라는 속도가 있으면 우리 편의로 따지면 여기서 따지면
ty만큼 위에 있는 이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v라는 속도가 있으면 이렇게 v라는 원점에서 있으면 이쪽 x만큼 있는 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각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부러지죠. 짜부러지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 dt의 d 입실론 1. 자, dx 해봤더니 델 x분의 델 v더라. 위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휘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 또 이쪽으로 휘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그러면 중간 기준으로 하면 중간의 절반이다. 해서 오메가 z는 2분의 1의 델 x분의 델 v 마이너스 델 y분의 델 오메가. 오메가 z는 지금 저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반시계 방향이 이쪽 방향이 플러스해서 오메가 z가 휘어지는 정도가 이 정도구나. 이게 회전율. 우리 각속도죠. 각속도. 우리가 실제 보이는 게 각속도예요. 실제 보이는 게 각속도. 자, 같은 방법으로 Y축, Z축에 대해서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봤더니, 수학적으로 표시해봤더니, 컬 V라 그래요. 컬 V. 컬 V는 역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수학, 뭐 벡터에 대해서 아직 그 기본 벡터 배울 때 어느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여러분의 기억이 뭐 안 배웠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는 이제 그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우듯이 차근차근 다 가르쳐주고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수업은 자, 뜬금없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뭐 역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자, x 방향 변화율, y 방향 변화, 그 다음에 k 방향 변화에 대한 벡터 표기죠. i, j, k. 크로스 프로덕트의 속도 벡터, i 성분, j 성분, w 성분.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우리가 벡터에서 더트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로 구하죠. i, j, k, 델 x, 델 y, z, u, v, w. I축의 디터미넌트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에 플러스, 이쪽 방향 마이너스. 그래서 이 항이 나오죠. J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쪽 방향 플러스 이쪽으로 해주는 거고, 이쪽 방향 마이너스 해서 자, J 성분. 그 다음에 K 성분. K 성분이 우리는 이제 2차원 유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원 유동이면 Z 방향 이거 없고, 자, 2차원 유동이면 Z방향 없고 W형이고 여기 뭐가 하나 틀렸네요. 여기가 Z인데 Z방향 미분이 0이고 W형이고, 그러니까 I 성분, J 성분은 없어지고 K 성분만 남죠. K 성분. 우리는 이제 2차원 유동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K 성분에서 델 x분의 델 v 마이너스 델 y분의 델 u. 이거는 이제 아까 크로스 프로덕트 했는데 그냥 컬 v라 그러죠. 컬 v라 그러고 해봤더니 컬 v는 뭐냐면 아까 회전율의 2배. 그래서 이거보다 볼티시티, 이 오메가보다 볼티시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컬 V보다 볼티시티라고 그래요. 컬 V보다 볼티시티 우리 표현할 때는. 근데 물리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그냥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 태풍이 와서 헤어리바람이 분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오메가고, 그 각속도의 2배 되는 게 볼티시티 2배 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회전 유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메가가 0이다. 컬 V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위에 표시해놨던 컬 V 각 항이 0이니까 이렇게 델 X의 델 V는 델 Y분의 델 X. 열심히 수정을 해도 꼭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델 X의 델 V의 델 Y의 델 U는 0이다. 비회전 유동. 자, 모든 유동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회전 유동인데 우리가
뭐 비회전 유동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자, 여기다 선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별도로 그래서 여기다 그냥 마우스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잔을 넣고 이렇게 막 회전을 시켰다. 회전을 시키면은 자, 이게 회전 유동이 되죠. 근데 그거를 자세히 또 완전 큰 통에다 넣고 나뭇잎파리를 넣어놨다. 십자짜리 나뭇잎파리를 자 이렇게 길고 이렇게 짧은 이걸 놨다. 그럼 이거 뭐 막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리면 이쪽 뭐 이런 식으로 막 뱅뱅뱅뱅 끝으로 돌면서 가요. 당연히 끝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야죠. 돌면서. 근데 어느 지역에서 딱 봤더니 자 돌기는 도는데 요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도는 거예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느 지점이 그럴 수가 있어요. 큰 통이어야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컬 V가 0인 0입니다. 컬 V가 0인 0 비회전 유동. 그러면은 아까 말하겠죠. 회전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점성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점성이. 자, 비점성 유동. 여기가 비점성 유동 영역에 해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동은 이렇게 벽면 있는 데만 여기만 이렇게 유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를 빼고 이 영역은 전부 비점성 유동입니다. 이 영역은 비점성 유동. 자, 해서 우리는 항공역학 시간에 배우는 거는 자, 벽면을 무시하고 이 비점성 유동으로만 계산한다. 근데 비점성 유동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력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점성을 점성으로가 아니고 뭐라고? 모델링이 되겠죠. 볼텍스라 그래요. 볼텍스로 모델링이 되는 게 이제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트시티라는 거는 점성을 표현하는 거고 이 점성에 의해서 양력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컬 V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어떤 유동 속도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유동 함수가 정의되어야 된다 그랬죠. 뭐 유동 함수라는 것은 실제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처럼 속도 분포가 UV가 이렇게 뭐 어떤 속도 분포가 주어져 있다. 무슨 속도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속도 U6으로 유동 함수를 Y로 미분한 거고 V는 마이너스 하고 X로 미분한 거고 그러면 이 유동 함수를 찾으려면 각각 적분을 해서 편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저기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완전 미분형 미분방정식 풀 때 하듯이 이게 편의상 편적분이라 그래요. dy로 미분해주면 y만 함수로 따지죠. 그래서 3분의 1의 xy 3승이고 x만의 함수가 달라붙는다. 여기 p는 또 꼬로 뒤쪽에 치니까 x만의 함수로 따져서 2분의 1의 x제곱 y 3승 kx다. 근데 이게 두 개 봤더니 뭐 하나는 xy 3승이고 여기는 x제곱 y고 이쪽은 한쪽은 x만의 함수거나 y만의 함수가 되니까 이게 p를 정의할 수가 없다. 유동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 따라서 마다 주어진 유동 분포는 유동 속도가 아니다. 오케이. 뭐 무조건 아무렇게나 준다고 해서 속도가 되는 게 아니고 유동 속도가 정의되지 않는 함수다. 뒤쪽에 가서 또 몇 개 예제를 시간이 되는 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컬 V를 한번 유동 속도는 아니에요. 일단이 컬 V는 건데 뭐 컬 V가 0이냐 어쩌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당연히 컬 V를 하기 전에 저 유동 함수가 정의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동 함수가 정의되어야 된다. 그래서 컬 V는 이거로 델 X의 델 V 마이너스 델 Y의 델 이것도 틀렸네. 또 참 X의 V고 맞네요. Y의 U고 Y의 U고 해서 X로 미분해주면 Y고 Y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X고 당연히 0이 아니다. 컬 V에 대해서 한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한번 당연히 물론 유동 속도는 아니고요. 이에 대한 예전에 별도 섹션에서 뭐 유동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유동 함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속도 p는 니꼬로 3x 제곱 y라 할 때 u는 니꼬로 미분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이죠. v는 니꼬로 뭐냐면 마이너스 델 x에 델 p에서 마이너스 6xy죠. 근데 이제 아직 연속 방정식이 이제 뒤쪽일 건데 이렇게 해서 유동함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다. 유동함수라고 이게 그러면 유동이 맞는 거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연속 방정식 아마 이렇게 아직 안 배웠어요. 뒤쪽에서 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그 다음에 컬 V 좀 전에 컬 V 배웠잖아요. 컬 V 해봤더니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x 이거는 만약에 유동이라면 점성이구나. 근데 사실은 유동 속도라면 점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속도 UV가 이렇게 XY로 주어졌다. 두 개를 이렇게 해봤더니 자 이걸 한번 구해보자. 유동함수가 이게 성립하는가 구해보자. P는 해봤더니 U를 DY로 편적분하죠. X를 편적분하니까 XY가 되고 X만의 함수가 되겠죠. P를 자 이번에는 이제 V 속도를 접근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XY에서 K2의 Y 함수다. 그러면 이제 합한 두 개를 컴퓨터에서 그 스트링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X 함수 끼고 Y 함수 끼었는데 X, Y가 부호가 틀려요. 그래서 정의를 못하겠다. 따라서 이거는 유동의 속도 분포로 정의될 수 없다. 거기서 부호만 약간 바꿔갖고 X의 마이너스 Y다. 그러면 첫 번째 적분은 뭐 X에 대한 적분은 그대로 저 위에 있는 XY죠. P에 대해서 했더니 마이너스 V고 이거는 Y의 dx가 XY. 그래서 유동함수 P는 XY로 정의할 수 있겠구나. 우리 뒤에 뭐 플러스 상수 C가 달라붙는데 C는 뭐 유동함수는 어디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0으로 시작하니까 뭐 정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속도 분포를 필요로 하니까 뭐 상수는 미분해버리면 없어지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함수의 컬을 구해봤어요. 컬이 델 x에 델 v로 미분했으니까 x로 미분했으니까 0이고 u를 y로 미분했으니까 0이고 양이구나. 이거는 비점성 유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속도 분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비점성 유동으로 속도 분포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다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컬 v가 0이면 비점성이고 이거는 꼭 0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비점성 유동이다고 컬 v가 0이 아니면은 점성 유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유동 함수가 정의되려면은 이것처럼 점성되려면은 그 속도 분포가 유동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된다. 유동 함수로 표현이 되면 그 자체가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앞 섹션에 우리가 저기 그 가속도 할 때 점미분 가속도 하는 성분을 우리가 뭐 그 위치를 s라는 함수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낯익게 하기 위해서 카테시안 잡혀서 어떤 밀도를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처음에 t일 때고 이 자리가 t일 때고 이 자리가 옮겨간 자리고 유동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 밀도로는 t 플러스 델 t, x 플러스 델 x, y 플러스 델 y 이게 테일러 전개하는 겁니다. 테일러 전개. t의 x, y, z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미소 변화랑 델 x에 대한 증분량 델 t의 델로고 델 x, 델 y, 델 z에 대해서 델 z분의 델로 이렇게 표시되죠. 그 테일러 전개하면 뒤쪽은 어떻게 돼요? 델 t의 제곱항 있고 델 x 제곱항 등등 델 x, 델 t, 델 x, 델 y 그 2차 오더들이 쭈르륵 있죠. 자 그러면 리미트 값이 dt 미분을 하는 거니까 dt분의 d로 해서 델 t를 제로로 수렴시키고 두 개를 빼주는 거죠. 두
개를 빼주면 쪼르르 델티를 0으로 해주면은 앞에 첫 번째 항에 있는 델티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 항만 남고 여기 델티에 델X가 있고 델 Y에 델 Z에 델 Z T쪽 항은 어떻게 돼요? 델티를 한번 나눠주고 그럼에도 보고 델티 성분이 하나씩 있어요. 델 X 성분이 있던 한 칸이 더 있으니까 델 X는 델티의 비례하니까 같은 오다죠. 그래서 0으로 보내면 그냥 0 되는 거예요. 그냥 0 된다. 이 부분에서는 0이 된다. 자, 해서 앞부분을 순간 변화율, 속도로 할 때는 순간 가속도, 뒷부분 할 때는 대류 변화율, 또는 속도로 할 때는 대류 가속도. 그래서 이거를 전미분이라 그런다. 그죠? 해서 해봤더니 이게 산향인 줄 알았더니 속도를 넣어봤더니 속도를 넣으면은 여기 보면은 비선형이 된다. 그죠? 비선형 함수가 된다. 그래서 속도를 집어넣으면 여기 속도를 미분하면 여기 뭐 I성분, J성분, K성분 해서 이 부분이 순간 가속도, 뒷부분이 대류 가속도 그러는 왜 그런지 운동방정식에 뜰 계획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